저는 윤 대통령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원칙을 본인에게도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그럼 자신의 부하들이나 자신의 참모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 윤석열에게 충성하게끔 기대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작금의 파탄적인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김영기 대대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판이지 않습니까? 저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거를 갚아준 겁니다. 정치인이 했다면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굳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고스란히 되갚아줌으로써 이런 화제를 만드느냐. 본인은 죄가 없고 다 부하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전직 국군 통수권자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보다는 저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을 더 이상 내란의 행위를 저질러서 모욕하지 마라. 저는 일침을 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대대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군의 무너진 자존심을 대변해서 군 통수권자였던 피고인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다. 특전대대장 윤 면전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놨다라는 거죠.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느냐?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 김형기 이 특수전 대대장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23년간 군 생활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이때 들으셨을 거예요. 잠깐 보고 오시죠. 우선 윤석열 지청자,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주지청장 때죠. 그때 이 최동욱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가윤 법사위원장이 그때 얘기를 했었던 그때 그 모습이었는데 그때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정치인 윤석열의 싹이 뽀록하고 솟아났던 게 저 맞습니다. 때가 아닌가라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어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특전사 이 대대장한테 본인이 제3자의 입을 들은 거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원칙을 본인에게도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그럼 자신의 부하들이나 자신의 참모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 윤석열에게 충성하게끔 기대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작금의 파탄적인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김영기 대대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판이지 않습니까? 저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거를 갚아준 겁니다. 정치인이 했다면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굳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고스란히 되갚아줌으로써 이런 화제를 만드느냐. 군인답지 못하다. 군인은 군인답게 담백하게 사실만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지 나와서 마치 좀 정치적 플레이처럼 보이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만든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본인 정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말로 그대로 되갚아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특전사 대대장이 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빗대서 당신 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였지요. 근데 대대장이 왜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죄가 없고 다 부하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전직 국군 통수권자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보다는 저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사람에도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을 더 이상 내란의 행위를 저질러서 모욕하지 마라. 저는 일침을 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대대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군의 무너진 자존심을 대변해서 군 통수권자였던 피고인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말씀은
아니,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원망이 좀 서린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질의응답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한테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불가능했고 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 변호인은 조 단장한테 의원들을 끌어내도 어디로 이동시켜서 구금할지가 없으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그런 지시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시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조 단장이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습니까? 라고 받아쳤다라는 거죠. 또 다른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김 대대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회 상황을 제어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닙니까? 라고 이 질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갑니까? 라고 답했고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일단 증인으로 나온 이 조성현 이 수방사 1단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김영기 이 특전사 대대장 등 이 두 증인이 상당히 좀 마음에 좀 맺힌 게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본질과 관련 없는 증인 신문이다. 재판부, 재판 의심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재판에서 윤 대통령 한 6분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의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을 하면 본질과 관련 없는 걸 굳이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로직을 세우고 증인 신문 할 사람 안 할 사람 정하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 진행에 대해 한마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기조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의심하면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유죄 입증을 하는 건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이 기사에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경빈 변호사님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이거 이렇게 로직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보면 훈수 아닌 훈수를 좀 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약간 제지를 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입장에서는 썩 플러스 될 상황은 아닌 거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답답하니까 네. 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네. 어제 그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것이 이제 내란죄로 갈 것이 조금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를 하고자 애초에 그 전제로서 뭔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것이 이런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목적에 좀 주목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런 내가 뭔가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말고 애초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나의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절박한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나머지 그런 사실관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내란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으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서 무죄를 선고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의 이런 재판부에서 검찰이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증인신문의 순서에 있어서도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토대로 이제 이 신문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계속해서 이런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탈피를 할 목적에서 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좀 유리하게 봐달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